예, 안녕하세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에너지사업단 단장 이현수입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도민들이 아니면 모든 분들이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에너지들은 어떻게 생성이 돼서 활용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무엇인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우선 석유, 석탄, 그리고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 등 그 화석 연료가 아닌 햇빛이나 바람이나 물 등을 또 친환경, 비고갈성, 기술 주도용 에너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우선 재생에너지 쪽을 보면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소수력, 그리고 지열, 그리고 해양, 폐기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신에너지로서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와 석탄액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그 보급 잠재력과 산업적 파급 효과가 제일 큰 수소랑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으로 해서 핵심 분야를 선정해서 정부에서 현재 지금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과연 국내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만큼 보급되어져 있나를 좀 살펴봤는데요. 용량으로 본다면 한 4만 기가와트 이상 현재 2020년 기준 보급되어져 있고요. 현재 그 양으로 43,000 기가와트 정도로 전국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에너지 발전량 대비해서 이 수치는 약 한 7%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원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얼마만큼 보급되어져 있는 현황인데요. 우선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 풍력, 폐기물, 해양, 수력,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 가스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태양광 분야고요. 그럼 가장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 양을 지표로 나타냈습니다. 우선 태양광은 그 양으로 보면 그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 많이 발전하고 있는 양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북쪽에 위치한 경기도나 강원도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일세량이 좋기 때문에 발전량이 확실히 좋아서 또 그에 따라서 많이 보급들을 해 주셨고요. 풍력을 보면 이제 풍력도 1위는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륙과 산간과 그리고 해양을 끼고 있어서 가장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원도는 보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입지 조건이 산간이 많고 산이 많고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바람의 양이 많아서 그만큼 많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많이 보급을 한 실정입니다. 우선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구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바로 이용해서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정의 급탕 혹은 난방용수로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원리를 보면 아주 예를 들면 가정집으로 보면 아마 예전부터 보시면 이렇게 옥상에 태양열 판넬이 있습니다. 이 판넬에서 태양을 받아서 이 높아진 온도를 활용하면 이 안에 매체가 가열이 되고요. 이 가열된 매체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과 열교환을 해서 데워진 그 온수를 활용해서 가정집에서 급탕으로 사용하시고요. 이 지별부를 면적을 많이 키우게 되면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난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아마 요즘 보급이 많이 되고 그래서 많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가정집의 옥상 또는 뭐 아파트의 베란다 또는 그 뭐 산업 단지에 크게 대규모로 해서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요. 또는 뭐 공장 옥상, 아마 요즘은 휴게소만 가셔도 휴게소에도 저희가 주차 공간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는 곧 공해를 만들지도 않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연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발생할 때 소음도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히 조용하게 발전을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보면 태양 빛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태양 전지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지판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DC 전력으로 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가정집에서 또는 뭐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게 AC로 변환해주는 인버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인버터를 거치게 되면 바로 가정에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풍력입니다. 풍력은 이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결국은 흔히 풍차라고도 하는데요. 그 바람의 힘으로 이 블레이드, 날개가 돌아가게 되면 그때 그 힘으로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발전용으로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뭐 한 기당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시설의 개수에 비해서는 상당한 용량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강원도도 보시면 뭐 대관령, 양떼목장 가시면 그 산 위에 이 풍력 발전기가 쭉 설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이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 지열 에너지입니다. 지열은 그 지구 내부에서 표면을 거쳐 나오는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물이나 지하수 또는 지하의 열 등을 온도체를 이용해서 냉방이나 난방 두 가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처음에 이 지열 에너지는 이제 시설 원예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현재는 뭐 가정에서도 냉난방을 활용할 수 있고요. 뭐 공공 건물에서도 냉난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결국은 그 땅 속의 온도를 활용해서 냉방, 난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땅 속에 천공을 해서 그 땅 속으로 배관을 내려보내고 그 배관 안에 매체를 집어넣어서 올라오는 그 매체의 온도를 활용해서 열교환기를 통하고 또 열교환기를 통한 열은 다시 히트펌프라는 이 냉난방기를 통하게 되면 가정으로 바로 냉방에는 냉수, 그다음에 난방에는 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그 땅속 깊이 이제 천공을 해서 배관을 집어넣는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또 뭐 크진 않지만 그 히트펌프가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 전기를 좀 소모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소수력 에너지입니다. 소수력도 상당히 오래된 재생 에너지가 되겠고요. 결국은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되어 있고요. 뭐 전력 생산 외에 농업용 저수지나 뭐 농업용 보호, 하수처리장, 뭐 정수장, 다머적 댐에서 용수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댐을 직접 건설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수열 에너지입니다. 이제 수열은 이 해수의 표층 또는 하천수의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열 에너지처럼 중간에 히트펌프라는 장치를 거쳐야 저희가 온수랑 냉수를 생산하게 되겠고요. 결국은 하천에서 지나가는 물을 끌어들여서 열교환기라는 열을 교환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거치고 난 그 열은 다시 히트펌프를 통해서 냉방, 난방에 활용하게 되어집니다. 주로 이제 뭐 원예 시설들 아니면 양식장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등에 요즘은 이제 대규모로 많이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양 에너지입니다. 해양 에너지는 이제 바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이제 조력, 파도, 그다음에 그 해양 바닷물의 온도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우선 조력 발전은 이제 조석 간만의 힘을 동력원으로 사용해서 이 해수면이 높아지고 낮아지겠다는 이런 운동 에너지를 활용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파력 발전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또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 터빈을 통해서 다시 또 에너지를 얻는 그런 내용이고요. 해수 온도차 발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열 에너지 할 때도 땅의 온도차를 활용하듯이 요거는 이제 해수의 바닷물의 온도차를 활용해서 그 온도차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양의 표면 온도는 이제 낮에 일사를 받기 때문에 조금 온도가 상승해서 이제 평균 한 20도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1000m 이상 내려가면은 한 영상 4도까지 좀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우선 농작물, 그리고 가축 배설물, 음식 쓰레기, 나무 등으로 좀 구성이 되어집니다. 먼저 농작물에서는 저희가 얻어질 수 있는 건 뭐 액체 연료들이 되겠고요. 가축 배설물과 음식 쓰레기를 활용하게 되면 가스를 얻을 수 있고, 나무는 직접적으로 파쇄해서 땔감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폐기물이라 하면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이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연료로 만들거나 또는 소각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신에너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소입니다. 요즘 아마 그 길에서 수소 차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트럭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배에서까지 엔진을 수소로 활용하는 기술까지 좀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수소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에너지 오늘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물을 활용한 전기 분해로 쉽게 제조할 수 있고, 가스나 액체로 또 수송할 수도 있고, 이때 고압가스, 액체가스, 액체수소, 그리고 금속 수소화합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수소하면 현재 그 전국에서 강원도가 좀 많이 기술이 앞서 있고 선도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이제 강원도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이 돼서 현재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왜 필요하냐면 현재 국내에서는 수조 경제에 대해서 이제 초기 단계로서 아직까지는 이 기체 수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량의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기체 수소에 비해서는 저장이나 운송 효율이 높은 액체 수소의 필요성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액체 수소가 뭐냐면 결국은 이 기체로 만들어진 기체 수소 대비 부피가 약 한 800분의 1로 줄어서 저장을 할 때 공간이 많이 줄어들고요. 아주 큰 대용량을 또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고압을 저장하는 튜브 트레일러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운송할 때도 약 10배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 효율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전주기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증을 현재 지금 착수되어져 있고요. 액화수소 생산 그리고 또 저장 제품 상용화를 위해서 액화수소 용기, 그 다음에 저장 탱크 제작, 그리고 액화수소에 대한 저장과 운송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에 대해서 생산과 저장과 운송을
전주기 실증을 통해서 아마 고부가치 액화수소 상용화 기반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액화수소 규제 자위특구란 무엇인가? 우선 액화수소 기반 밸류체인 조성으로 환동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는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일원에 현재 조성되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을 위해서 크게 7개 실증 특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7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제작하는 거, 두 번째로는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 탱크 제작, 세 번째는 액화수소 저장 운송에 대한 실증 탱크와 트레일러까지 겸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보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그리고 다섯 번째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여섯 번째로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선박 제작을 하게 되고 운항에 대한 실증까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액화수소 드론 제작과 운행 실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료전지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적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해서 또 저장하는 이런 배터리를 통한 그 기술과는 달리 연료가 공급된 한은 계속 충전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이때 생성된 반응 중에 생성된 열은 또 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 생산이 돼서 급탕도 할 수 있고 난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이제 석탄가스와 석탄 액화 기술인데요. 기존의 석탄을 이제 바로 이용해서 썼다면 이 석탄을 다시 재생하는 방법, 석탄을 휘발유나 디젤 등의 액체 연료로 전환시키는 액화 기술이 있겠고요. 이때 또 합성 가스로 만들어서 하는 가스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또 발전기를 돌리게 됐고, 이때 또 다른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그 신재생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중에 재생 에너지 쪽에 하나와 그리고 신에너지 쪽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발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